현재 제 상황을 말씀드린 게 맞나? 이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언젠가가 됐던 이 영상을 편집을 해서 아마 한두 번 영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시리즈물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현장에서도 촬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저런 머릿속에 생각은 복잡한데 일단은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책에서도 예전에 말씀드렸었고 유튜브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신 분들은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좀 좁은 규모죠. 올해로 35년이 넘은 복도식 구축 실평수로는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 즉 옛날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방 2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있는 타입입니다. 거기서 대구로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대구로 저희가 넘어오게 되면서 거의 지금 한 7년, 8년을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예전에 제가 거의 2010년도 그때 초창기에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또 몇 개 샀던 아파트들 중에서 지금까지 아마 보유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아파트인 것 같고 계속적으로 월세를 아파트에 주고 있다가 대구로 넘어오게 되면서 거주할 집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전세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 집만 유일하게 월세, 즉 보증금이 적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이 계약 끝나고 이사를 나가시고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나마 첫째가 8살 때, 둘째가 4살 때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대로 좀 복작복작해도 꾸역꾸역 살만 했는데 애들이 점점 커지고 벌써 올해 첫째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는 나이고 둘째도 벌써 이제 4학년에 올라가는 나이고 둘 다 또 어떻게 또 불행 중 다행히도 남자죠. 남자애라서 괜찮아서 그래서 2024년도였나요? 그때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거실 쪽에다가 그래서 2층 침대를 딱딱 놓고 각자 방은 못 주는 상황에서 2층 침대에서 별도로 애들이 잘 때만이라도 분리해서 자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일단은 궁여지책으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그렇게 놓으면서 이제 현재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제 6개월 안쪽이겠죠. 6개월 안쪽에 제 심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2022년부터 해서 23, 24, 25 최근까지도 여러 가지 특히나 저 같은 지방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물건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 특히나 원룸 쪽에 대출 있는 분들께 엄청난 시련이 많았죠. 제가 이걸 뭐 투자자를 잘못했다 잘했다 누가 뭐 협박을 했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또 여러 역전세 또 고금리 이자 폭탄 또 장기 공실 등의 이슈가 몇 년간 있어서 저는 계속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지금 매도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금 엄청나게 많이 거의 다 이제 지금 한 몇 개 그러니까 한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이제 남겨둔 게 아니고 이제 계약이 끝나면 전세 계약이 끝난과 동시에 이제 다 매도를 하려고 기다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많이 지금 쭉쭉쭉쭉 기존에 있는 보유하고 있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6개월 전부터 이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겼나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아이들이 커가고 애들이 점점 크면 각자 방 하나 있으면 좋은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순간 또 하필 또 그 시기에 겹쳐서 주변에서 또 누군가는 집을 이사했다라고 해서 집들이를 또 가게 되고 누가 막 제 와이프가 막 비교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또 괜찮은 집을 간다거나 또 특히나 공간을 그러니까 집 크기 자체를 넓혀서 가는 이런 친구들이나 주변에 같은 또래 애를 키우는 뭐 지인들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요즘에 신축 아파트 포함해서 준신축 아파트도 10년 정도 안쪽으로 된 아파트도 너무 좋죠. 다 지하에 엘리베이터 다 연결돼 있고 주차 공간도 넓고 안에 또 구조도 잘 빠져 있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축하한다 진심으로 정말 축하한다 하고 집들이 끝나고 모임을 갖고 거기서 뭐 커피를 한잔 마시고 온다거나 항상 근데 와이프랑 돌아오는 길에 와이프가 이제 한 번씩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웃으면서 하는 소리지만 우리는 언제 이사 가냐 우리는 조금 더 넓은 데로 언제 가냐 그게 이제 제 심리적으로 조금씩 쌓여 있었던 거죠. 애들이 크면 점점 커가면서 공간적인 조금 더 집 크기 자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좀 커지면 좋겠다. 커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서 또 제 혼자 생각에서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팔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대출을 정리하고 기존에 있는 전세
보증금, 레버리지를 정리하고 어느 정도 또 자금이 쌓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좀 모아서 제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탁탁 갈아타기를 하면 좋은데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2025년 말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 이제 1월 달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볼까?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거죠. 이 한도 초과까지 돌리고 이렇게 해볼까? 저걸 지금 미리 전세를 있는 상태에서 미리 좀 팔까? 요걸 요렇게 저 지방은 요렇게 정리하고 요거는 요렇게 정리해서 뭐 예를 들어서 2026년 상반기 때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는 거에 맞춰서 갈아탈 집을 계약을 한다거나 또는 전세를 미리 껴두고 이제 이런 작전인데 미리 껴두고 좀 사놨다가 물론 지금 현 상황에서 막 최신축의 대장 아파트를 못 사죠. 다른 쪽에 또 자금이 들어가 있고 특히 건물 쪽에 또 현금이라든지 자산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여유로운 자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정리해서 요 돈을 예상되는 이제 다 팔고 양도소득세 내고 요 예상되는 자금을 가지고 미리 전세를 껴두고 이제 일단 사놨다가 2년 뒤에 저희가 실거주로 들어가는 전략으로 가볼까? 그리고 또는 투자용으로 하나 사두고 곧 이제 2년 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저희가 막 들어갈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애들은 또 커가는데 그러면 학교 근처에 중학교 이제 곧 들어가니까 둘째도 해요. 2, 3년 뒤에 미리 가서 월세로라도 조금 더 큰데 30평대 쪽으로 가서 애들 방 하나씩 주고 월세로 좀 살면서 물론 저희 집은 팔아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35년 된 아파트는 팔고 또 거기에 또 자금이 있을 거니까요. 그걸로 보증금 내고 일단은 월세를 내면서 좀 기다렸다가 미리 사두는 올해 예를 들어서 사두는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나중에 2년 뒤에 실거주로 들어갈까 이런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매물도 지금 보고 있고 와이프한테도 최근에 얘기는 했거든요.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제가 그 영상을 찍으려 했었거든요. 와이프한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아파트는 이렇게 지금 지방에 있는 거는 시세가 이렇게 돼서 이걸 팔면 예상 적정 뭐 나중에 팔고 다 정리하고 남은 돈은 요 정도 돌아서 우리가 예상되는 시기에 이렇게 돼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요때 우리가 미리 좀 사두면 어떻겠냐 이런 것을 제가 유튜버다 보니까 이거를 촬영을 해서 왜냐면 다 짜고 한다거나 미리 말하고 찍는다면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날 것 그대로의 와이프의 뭐 그 표현이라든지 리액션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최근에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니까 막 왜 막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얘기도 하면서 놀람 동시에 뭐 얼굴이 또 좋아지는 것도 동시에 우리 남자분들 그거 아시죠? 군대가 제 때는 이제 2년 2개월이었는데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끝이 있기 때문에 전역이라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든 군대 생활을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끝이 있어야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야 우리가 내가 나갈 저 길이 있고 저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저거까지 열심히 하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아웃라인을 주는 거죠. 우리 딱 기한 항상 제가 뭐 목표 같은 거 말할 때도 언제 뭐 몇 월 며칠 언제까지 얼마짜리 집을 우리가 뭐 살 것이다 그렇게 목표를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한 듯이 와이프한테 2년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좀 사두고 나중에 실거주하고 이거 팔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쭉 했더니만 본인 이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야 그럼 이렇게 아파트들 중에 지금 미리 좀 봐놔야 되겠네 슬슬 이제 봐야 되겠네 그 이야기를 며칠 전에 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여기 일을 하러 와이프가 이제 출근을 하면서 저는 먼저 출근하니까요 가게 어제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죠. 밤에 왜 뭐 걱정 때문에 내가 갑자기 막 팔고 이 포지션에서 갑자기 다른 쪽으로 갈아타기 하자라고 하고 뭐 앞으로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것 때문에 막 걱정돼가지고 한숨을 못 잤냐 얘기하니까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좋다는 거죠. 이 좁은 집에서 큰 집으로 그 전까지는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계획을 얘기하니까 아파트 후보군이 막 떠오르면서 매물을 막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밤에 잠이 안 왔다는 얘기하면서 이걸 유튜브로 찍었어야 되는데 하는 또 안타까운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고 또 이야기를 그래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와이프도 생각이 있을 거고 고민도 있을 거고 말은 못하겠죠. 저 때문에 지금 몇 년이 뭡니까 지금 201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15년 16년째 이 다주택자 투기꾼의 와이프로서 살면서 희생하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지금 딱 제가 현재까지 드는 저만의 생각이고 감정이고 또 여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주택이 한 채 있든 무주택자든 지금 집을 사야 되나 갈아타기를 해야 되나 또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걸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미리 전세 껴두고 사야 되나 아니면
뭐 계속적으로 그냥 집 사지 말고 전세로 살고 임대로 살까? 좀 더 떨어지면 살까? 이런 여러 가지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다 해서 참여할 수, 뭐 안 해도 되는 주식이나 코인 쪽의 시장이 아니죠. 내가 임대로 살든 전세로 살든 뭐 월세, 자가로 살든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내 2년 뒤, 4년 뒤, 뭐 10년 뒤에 이런 경제적인 자산의 크기가 또 정해지다 보니까 참 한번 집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 또한 진짜 제가 몇 년 만에 지금 이 고민과 걱정을 하는 거죠. 거의 코로나 시기에 마지막으로 집을 투자를 하고 샀고 지금 뭐 몇 년간 거의 뭐 팔고만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현장을 또 돌아다녀 봐야 되고 또 저희 예상에서 지금 어디를 사야 될 것이며 어떤 아파트가 가장 무리하지 않고 적합한 아파트일 것인가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까지 지금 제가 쭉 있는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2025년 하반기부터 최근 6개월간 저만의 이런 고민, 걱정 또 유튜버이긴 하지만 또 한 사람으로서의 또 가장이고 애들 둘을 키우는 또 아빠고 또 한 여성의 와이프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최대한 행복과 가까울 것인가?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겠죠. 투자도 하고 실거주 만족도도 좋고 돈도 벌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애들이 어느 정도 커감에 따라서 공간적인 것을 크게 넓혀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돈만 보고 앞으로만 쫓고 희생만 강요하기는 이미 많은 길을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여기서 인생의 터닝점을 찍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오늘까지의 생각은 여기까지. 이런 시리즈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간다면 뭐 현장 가서도 찍어보고 와이프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적으로도 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있는 그대로 또 어떻게 또 저랑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제가 하는 의사결정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보고 또 도움 되실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는 다쿠스가 되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을 끝낼까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